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13일 IT 뉴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PC 시장 하면 역시 문제는 그래픽카드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 새로 출시할 그래픽카드와 그래픽카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AMD의 새로운 APU에 관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실 것은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6700XT에 관한 소식입니다. WCCF 테크의 6700XT의 게임 벤치마크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비교군의 제품으로 경쟁사의 RTX 3060 Ti 및 3070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시 직전이기도 하고 AMD 측에서 발표한 자료 및 특징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만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가장 위에 분홍색 그래프가 6700XT, 중간에 노란색이 3070, 하단에 파란색이 3060 Ti입니다. 우선 QHD부터 보시면 깡 성능은 3070하고 비슷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GPU 테스트로 좋은 게임 중 하나인 둠 이터널은 6700XT가 3070과 3060 Ti 사이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도 하나 보면 더트는 AMD 친화적인 게임이라 제외하고 F1 2020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3070 대비 약 5% 정도 뒤처진 결과입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에서도 비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AMD 친화 게임에서는 3070도 이기지만 엔비디아 친화적인 게임에서는 3060 Ti에게도 밀리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외 게임에서는 딱 3070과 3060 Ti 사이의 성능입니다. 그리고 FHD 벤치마크도 올라왔는데 이게 약간 자료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깡 성능 벤치마크가 아니라 레이트레이싱 벤치마크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QHD는 깡 성능이었는데 FHD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이 들어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보면 FHD에서 성능이 별로일 수도 있지만 역시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게임에서 3060 Ti보다도 낮은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도 존재합니다만 역시 아직은 아닌 것 같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깡 성능은 예상처럼 3070과 3060 Ti 사이입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역시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아직은 많이 아쉽습니다. 궁금했던 점이 6700XT를 고려 중이신 분들의 많은 수가 FHD 유저일 것 같은데 FHD 깡 성능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성능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가격과 물량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물량 부분인데 좋지 못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유럽의 초기 물량으로 공급될 6700XT가 수천 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AMD에서 이번에는 넉넉할 것이라고 말하던 6700XT의 물량이 결국에 초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고리스 랩은 소식통을 통해 독일에서는 극히 소수 물량만이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수천 장에 불과한 물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번에 버미어 출시 초기에도 공급 문제로 인해 추후로 공급될 유럽 물량이 라인업에 따라 2-3만 개 정도라고 했는데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해당 상황에 비춰보면 6700XT의 물량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RX 6700XT는 래퍼 비래퍼 모두 3월 18일에 동시 출시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출시 예정인 AMD의 새 데스크탑 APU 세잔의 샘플이 이베이에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샘플은 5300G의 엔지니어링 샘플입니다. 세잔은 젠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CPU와 내장 그래픽카드가 결합된 APU입니다. 4350G와 같은 르누아르의 후속작이긴 합니다만 르누아르랑 다르게 바로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르누아르는 OEM용이라 출시 당시 한국 시장에서는 완본체로만 구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등록된 가격은 177불입니다. 기준 환율 1200원과 부가세 10% 정도만 곱해보면 23만 3640원이 나옵니다. AMD 제품이 통상 한국에서 거의 싸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기서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물류비 폭등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5300G는 단일 스레드 CPUG 벤치마크에서 570점, 멀티 스레드에서 3003점을 기록했습니다. 4350G가 싱글에서 500점 수준, 멀티에서는 2750점 수준인 것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발전한 점수입니다. 역시 젠3 아키텍처의 성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네요. 시네벤치 R20에서는 2685점을 기록했습니다. 4350G에 비해 약 300점 이상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L3 캐시가 8MB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간 아쉽지만 지금 공개된 성능만으로 굉장히 훌륭한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내장 GPU의 성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존버용으로 리뷰한 4650G의 게임 성능도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만약 옵션 좀 타협보고 풀 HD 배그에서 60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정말 칭찬받아도 아깝지 않은 꿀템이 될 것 같음은 분명합니다. 샘플도 이 정도 성능인데 본품은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제품 엔비디아의 RTX 3080 Ti의 4월 출시 루머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중화권 매체인 마이드라이버스에 따르면 중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IT 빅데이터 플랫폼 채널게이트에서 RTX 3080 Ti의 출시일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는 RTX 3080 Ti는 4월에 출시되는 게 확정되었으며 VRAM이 20GB인지 12GB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시 한 달 전에 상세한 스펙이 결정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역시 그냥 루머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만 최근 들어 4월에 출시한다는 루머만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내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채굴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엔비디아에서 추후 출시될 제품들은 채굴 락을 걸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3080 Ti 역시 채굴 락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RTX 3060에 걸어두었던 채굴 락이 풀려 이더리움 채굴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해당 뉴스는 페이크 뉴스라고 결론 났습니다. 해당 채굴 해시 사진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측의 단언처럼 이번에 채굴 락은 쉽게 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3060이 완전 채굴장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코인인 레이븐 코인 같은 것을 채굴해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채굴하는 곳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코인 중에 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의 채굴 성능을 제한한 것은 효과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 출시될 3개의 제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꼭 신제품에 관한 소식에는 제가 붙이는 말이 있죠. 루머는 루머일 뿐 너무 믿지는 말자.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